인큐텐 IBO 윤예심입니다. 예뻐요? 인큐텐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공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공이 뭐야? 우리가 기존에 직장을 다니면서 성공을 꿈꾸면서 다니진 않았잖아요. 그죠? 요즘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하면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안 잘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다니시더라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직장을 다니면서 본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이직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안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때로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인큐텐 안에서의 성공, 인큐텐 안에서의 사업을 정말 누가 봐도 그래 맞아 저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시작으로 내가 인큐텐 사업을 이제 하시면서 첫 번째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이 사업을 왜 하고 있지?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만날 때가 있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만날 때 저도 굉장히 벽에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아까 소개에서도 나왔지만 저는 그냥 기존의 상식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돈을 그냥 그때 막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하고 그러니까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의 첫 번째 꿈은 지점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생각했던 지점장은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 안에서 계속 나가다가 보면, 큰 돈을 벌 수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저를 이제 제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자영사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업을 하게 돼요. 제가 밟고 있는 이 평범한 일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다수가 저와 같은 일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났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났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딱 들으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사업 플랜에서 나오는 대로 저 정도로 저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다. 저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저는 이틀을 넘기지 못하더라고요. 48시간을 넘기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를 느끼게 돼요. 그때 저희 스폰서님이시자 지금은 이제 의장님으로 계시는 박진희 의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정희 사장님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 100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100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그 당시에 제가 저의 현실을 점검했던 것 같아요. 내가 현실을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쭉 나가서 만약에 10년 후가 된다면 그때 당시에 10년 후가 되면 50대 중반이겠죠. 50대 중반에 내 모습은 어떻게 될까?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때 당시가 이제 40대 초중반이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만약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내 경제적인 상황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참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저는 그 당시에 몸무게가 80kg에 육박하는 굉장히 뚱뚱한 이 키에 80kg라고 하면 굉장히 뚱뚱한 몸이잖아요. 거기에 제가 고혈압과 이런 걸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현실 점검을 해보니까 특별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나는 이 새로운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서 내가 첫 번째 얻어갈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제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자그마한 꿈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는 무슨 꿈이 생기기 시작을 하냐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가 이 안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 건강상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제가 고혈압으로 굉장히 힘들었고요. 고지혈증 약도 먹고 있었고 콜레스테롤 강화제도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자기 관리를 안 하고 운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신은 아마 어, 당뇨, 그러니까 당뇨 경계 요 이제 이야기까지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불안하고
막연하게 두렵긴 했지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네트워크 마케팅은 첫 번째, 내가 건강에 관심이 있고 건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면 첫 번째 내 건강은 잘 지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저의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경제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그 당시에 어려웠어요. 저는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편은 아니었고요. 돈은 잘 벌었던 것 같아요. 돈은 나름대로 잘 벌었지만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고 버는 돈은 나에게 돈으로서 경제적인 힘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안정적인 나의 수입을 지켜줄 수 있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면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그 두 가지만을 해결한다 해도 나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가장 감사한 건 좋은 분들이 제 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좋은 분들로 인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작이 되고요. 좋은 분들과 함께 진행이 되고 좋은 분들과 함께 완성이 된다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우리 사람들이 잘 나가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잘 나가고 계시지만 중요한 건 10년 후, 20년 후, 그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현실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갈지도 정해지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여러분들은 나이대로 살고 싶어요? 60이 되면 60같이 살고 싶어요? 50처럼 살고 싶어요? 그죠? 나이를 알아맞추는 게 좋아요? 아마 나이를 알아맞추면 굉장히 화딱지가 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죠? 나이처럼 내 나이같이 살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면서, 그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코치는, 그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 그죠?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저는 인큐텐을 선택을 해요. 아마 누구나 인큐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인큐텐을 만나는 그런 계기는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인큐텐 안에서 내가 성공을 했으면 인큐텐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그쵸? 성공을 전제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성공을 전제로 한다는 건 꼭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만 성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그쵸? 5년 후에 되면 어떻고 10년 후에 되면 어때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쵸? 올해 인큐텐 만났어요. 올해 인큐텐을 만났고 지금은 4월, 5월이 아직 채 안 됐거든요. 지금 4월에 인큐텐을 만났고 아니면 내가 1월 달에 인큐텐 만났어요. 올해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이 인큐텐 안에서 500만 원의 인세소득을 받는다라면 그거 그쵸? 너무 약해요? 여기 얼굴 보니까 너무 약하다라고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시덥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아니에요. 우리 직장으로 따지면요. 평생을 500만 원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인기전을 통해서 500만 원을 1년에 번다. 굉장한 거 아닐까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안에서 1000만 원을 번다. 어때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DMC를 진행을 하잖아요. DMC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제 오신 분들을 이렇게 이제 모시고 오신 분들에게 저희가 뭐를 하냐면, 한번 여쭤봐요. 우리 사장님, 얼마 벌고 싶어요? 이렇게 여쭤보죠. 아주 예쁘고 섹시하게 여쭤봐요. 그러면 그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5천만 원을 벌겠습니다. 저는 1억을 벌겠습니다. 때로는 10억을 벌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벌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벌어는 받는가가 첫 번째 제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5천만 원을 한 달에 벌어 받는가? 그쵸? 왜? 5천만 원을 벌어 보신 분들 한 달에 벌어 봤다면 그렇게 행동하진 않을 거거든요. 5천만 원 벌어 본 사람이 막 지각하고 그래요? 5천만 원 벌으신 분이 막 여름이면 막 쪼리 신고 다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내가 그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인큐텐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 나 자신을 훈련을 해 나가야 돼요.
저는 굉장히, 그죠? 굉장히 이제 평생 뚱뚱했어요. 평생 뚱뚱했거든요. 저는 10살 때도 뚱뚱했고요. 20살 때도 뚱뚱했어요. 결혼을 할 때도 굉장히 뚱뚱했고요. 아이를 낳았을 때도 굉장히 뚱뚱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뚱뚱했어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이 최고 날씬하고요. 오늘이 최고 예뻐요. 저는 저절로 됐을까요? 아니에요. 저절로 된 게 아니고요. 저도 무진장 애를 많이 써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하얀 쌀밥이에요. 그런데 하얀 쌀밥을 먹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하거든요. 왜? 저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와 좀 예뻐지고 인큐텐 안에서 성공한 날씬한 윤예심이 되기 위해서 저 노력하는 거예요. 저 자신을 훈련하는 거죠. 저도 스쿼트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도 탄탄한 복부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스쿼트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 자신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저도 훈련을 하고 있다. 왜? 이 세상에서 거저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성공은 타고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인큐텐을 선택한 것도 우리 사장님들의 복이에요. 그러면 그 복을 내가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 훈련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인큐텐을 통해서 내 시장을 확장하는 거예요. 내가 인큐텐을 통해서 나의 시장을 확장을 해 나가는 거다. 그러면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제품을 몇 분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내가 제품을 전달하려면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뭐 있어요? 첫 번째 하셔야 될 거. 야매로 배우시면 안 돼요. 제가 전문 용어가 막 나오는데 야매로 배우시면 안 되고 미팅에 오셔서 그쵸?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 미팅 안에서 내가 제대로 인큐텐을 배우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배웠다면 그 배운 걸 가지고 내가 제대로 나의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내가 잘 알고 있는 건 어때요? 아마 자신감이 빵빵 생길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목소리를 더 크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표현력이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첫 번째로 내가 인큐텐 제품에 대해서 몇 분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번에 인큐텐에서 나와 있는 싱크대 정수기를 내가 내 주변 사람 몇 명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무점포 안에서 저 인큐텐이라고 하는 사업의 무점포 안에서 시장을 넓혀가는 거예요. 이 넓혀가는 거를 내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로 우리 사장님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매출이 있다면 어때요? 내가 5일이 되면 내가 그쵸, 시장 안에서 자동으로 오토십으로 매출이 1,000만이 뜬다. 그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동적으로 1,000만이 뜰 수 있는 내가 시장을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안정적으로 200만 원대의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이에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시장을 확장하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전부 다 다른 사람의 시장이 아니고 누구의 시장이다? 내 시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의 제품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홈파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홈파티는 잘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데모는 잘 보여주고 있는지. 요즘에 그죠? 뭐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한쪽에서는 불안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러면 내가 한 분에게 이야기하면 한 분의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지만 내가 만약에 세 분한테 이야기하면 어때요? 세 분의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요즘에 저 오리진도 마찬가지죠. 오리진도 많은 사람들이 슈퍼바이러스다 뭐다 해서 면역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이 높은 게 요즘에 면역이에요. 바이러스, 슈퍼바이러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다 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건 내 안에 자신감이죠. 내 안에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상대방에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오리진을, 그래서 내가 직접 소개하신 분들은 몇 명이 먹고 있는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따져보니까 20명은 안 되고 10명은 넘더라고요. 한 14명? 요 정도가 저를 통해서 오리진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으로 인해서, 그죠?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빼고 내가 소비자로 인해서. 그런데 소비자가 소비자들을 만들어주는 원리는 알고 계세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시장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가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효소가 오늘 이제 7시에 우리 행사가 종료가 됐잖아요. 효소도 마찬가지예요. 효소가 없이는 이제는 그죠? 못 사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효소 정말 신기하다. 그죠? 우리 몸에 효소가 떨어지면 그죠? 사망하는 건 아시죠? 그 효소를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게 우리 펌엔자임 그죠? Q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드셔보신 분들은 어때요? 첫 번째 뭐 느껴요? 아, 맛있다. 그죠? 아, 맛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파인애플 맛이야? 아, 맛있다. 그죠? 식사하시고 나서 한 10분, 20분 있다가 험한자인 큐를 드신 분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소화가 잘 돼? 요즘에 현대인들이 위에 문제가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저희 제품 먹으면 어때요? 바로, 그죠? 뭐 트름을 하신다던가 굉장히 편안하게 쑥 내려가는 걸 경험해요. 그럼 우리 사장님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세요? 그것 봐요. 우리 제품이 이렇게 강력하다니까요? 천연의 성분으로 이렇게 강력한 거 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알리면서 이렇게 행사가 나왔을 때, 저 행사가 나왔을 때 그분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사장님들이 자꾸만 내 파트너 사장님이나 내 주변의 소비자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어야 내 주변에 있는 소비자들이 나를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 좋은 제품이 요렇게 회사에서 어버이날 전에 요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시장과 모르고 있는 시장을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 나가는 게 인큐텐 성공의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미팅에 나와서 일단 그죠? 좀 대하는 방법도 좀 그죠?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달하는 이런 그 표현 방법 이런 것들도 배워가시면 정말 좋겠죠. 이런 걸 하시면서 내가 이제 컨택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이 사업을 그죠? 시작부터 컨택만 하러 다니면 굉장히 조금 벽에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내 주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파트너 사장님은 내가 전달하고 있는 그죠? 이 QI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왔는지 아니면 제품 드시고 제품의 효과를 보시고 왔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주변에는 제품의 효과를 보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내가 제품에 대한 그죠? 알릴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분을 사업으로 이렇게 컨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이 오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이 안에 그죠? 오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 그죠? 첫 번째는 제품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품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면 내가 제품에 대한 표현을 잘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첫 번째, 우리 사장님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하셔야 돼요. 아우, 이 제품 왜 좋아? 그냥 좋아. 그쵸? 그러면 그냥 좋아라는 그 한마디 가지고는요, 그분이 제품을 먹기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내가 주는 샘플만 먹으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을 먹으면 그렇죠? 면역력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안내를 해준다라면 어때요? 상대방이 그렇죠? 고개가 끄덕끄덕 거리면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이 좋아서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좋아서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좋아하려면 우리 사장님들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우리 사장님들은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표현하기가 어렵죠. 입이 막혀 있어가지고. 그쵸? 아우, 열어드릴 수도 없고. 제가 안타깝네요. 일단, 좀 긍정적이신 분들이 좋지 않나요? 말끝마다 부정적이신 분 좋아요? 저는 힘들던데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려면 내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긍정적이어야 돼요. 매사를 비판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죠.
그리고 저는 우리 사업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우리 왜 TV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있잖아요. 그거 보면 어때요? 다음이 궁금하잖아. 어떻게 달라졌을까?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 내가 인기텐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상냥한 사람이 좋아요? 뭐 상냥하지 않으신 분이 좋아요? 아마 상냥하신 분들이 좋죠? 상냥하신 분들이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냥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상냥하려고 노력했을 때 상대방이 저한테 굉장히 호감을 갖거든요. 그런데 내가 호감을 갖게 해야 저분이 내 파트너가 되고 내 안에 멤버십이 돼야 우리가 그 안에서 인세소득, 연금소득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이왕이면 저거 이제 제가 파트너 사람들한테 말 가끔마다 하거든요. 사장님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래요. 난 원래 그래요. 난 원래 저 또 이런 말도 많이 해요. 대표님은 이렇게 여수같이 말해요? 저는 왜 여수같이 말하겠어요? 제가 여수같이 말을 해야 우리 유명국 사장님이 좋아하신다니까? 우리 신현대 사장님이 좋아하세요. 제가 만약에 인상 막 쓰고 얘기해봐요. 그럼 어때? 아, 왜 저래? 그렇죠?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그쵸?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올 때 좋은 마음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서 오는 경우가 또 두 번째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 번째로는요, 미팅 분위기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그죠? 여기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을 막 진취적으로 막 이렇게 확장을 잘하냐?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은 이 안에 왜 오시냐면 우리가 그죠? 그분들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잘 대해주니까 친절하게 잘 대해주니까 관심 갖고 잘 얘기해 드리니까 그분 어때요? 우리한테 편안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해요. 애프터에서. 다른 데 가면 그죠? 별로 이렇게 냉랭하고 냉담하고 한데 여기 오면 참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좋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런 분들도 다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셔야지만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하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 저는 처음에 이 비즈니스 안에서 건강하고 싶고 돈 벌고 싶어서 왔지만 이 안에 조금씩 조금씩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밖에서 하지 못했던 성공. 그쵸? 이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싶고 정말 그죠? 편안한 성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상대방에게 그런 성공을 또 이야기해 줄 수가 있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저 컨택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컨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컨택을 못하냐면 컨택을 그쵸? 그러니까 성공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에 그쵸? 밖에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이 사업을 이야기하면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100만 원도 못 벌어보신 분도 계시죠? 주부로만 계셔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말만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놓고 자꾸만 그죠? 우리 사장님들이 성공을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굉장히 그쵸? 한마디로 그냥 뭐 이렇게 거절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정말 웃기는 건 그 말에 또 상처를 받아요. 그 말에 또 상처를 받아서 뭐 다운이 돼 있어.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까지 잘 끌고 올 수 있었던 건 저는 그런 이야기에 상처를 받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상처를 받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도 그 정도의 내공은 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내가 빠르게 성공을 하고 싶다면 내가 컨택을 할 때부터 뭘 좀 갖고 있으면 좋냐면 눈높이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저분이 건강하고 싶다. 그런 분에게 제품을 전달해주고 제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셔야 돼. 저분은 그쵸 성공하고 싶은 성공에 그 여지가 있구나. 그쵸? 성공의 인자가 있다. 이런 분들에게 그쵸? 우리가 자꾸자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쵸? 성공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적극적인데 주도적이기까지 하신 분들 있어. 근데 맨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부정적인데, 그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자꾸만 많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어지면 어떨까? 그죠?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어지다 보면 나중에, 그죠? 시간이 지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데 주도적이신 분이 나와요.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시면 어때요? 아마 엄청난 멤버십의 리더를 우리 사장님들이 만나게 될 거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바뀌셔야 돼. 나는 조금 변화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변화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성공을 하려면 무엇을 좀 바꿔야 될까? 그쵸? 궁금하시죠? 뭘 바꾸면 좋을까요? 첫 번째, 말투예요. 저는 지식은, 그죠? 지식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문제다, 지식은. 미팅 안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링크텐, 그죠? 항상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우리는 한 과목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굉장히 쉽게 와닿았어. 아, 그래. 우리가 열 과목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과목을 하는 거야. 이 한 과목만 잘하면 성공하는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다가왔어요. 이 사업은 정말 어려운 사업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사업이 아니고 굉장히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전부 다 입으로 복을 다 까먹어. 말투로, 그죠? 말투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알기도 전에 그 말 때문에, 그죠? 그냥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거 못 느끼셨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내가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뱉은 말은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이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저는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어쩌라고요. 변명을, 그죠? 상대방이 변명을 기다리지 않는다. 중요한 건 내가 이야기하면 이야기한 대로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특히나, 그죠? 그런 말투 하나에 이 사업에 비전을 보기도 하고 안 하겠다라고 거절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 말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에도 색깔이 있고요. 온도가 있고요. 그쵸? 억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은 사람을 모으는 일이에요. 이거 안 되면 이거는요, 돈도 안 들어가. 그냥 연습하시면 돼요. 그냥 사람을 모으는 일이야. 그죠? 사람 뭐 그러면 말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왕이면 따뜻하고 밝고 경쾌하게 하시면 좋아요. 그죠? 그래서 표정도 어떠냐면 좀 밝은 표정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의장님은 뭐 이렇게 전에 웃음을 지을 때 그 입에다가 볼펜을 물고 하셨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 또한 마찬가지로 뭔가 그쵸? 표정을 짓는데 좀 밝은 표정을 가지려고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거울 보시고 내 어디가 예쁜가만 찾지 마시고요. 아, 내 모습을 통해서 밝은 표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쵸?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인사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밝고, 그쵸?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인사할 때, 그쵸? 우리가 이제, 저는 아침에 딱 사무실에 나올 때, 이렇게 큰 소리로 인사하고 와요. 아, 우리 대표님 오셨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어머,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들어와요. 그럼 사장님들이 전부 다, 아, 오셨구나. 그쵸?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그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얘기해요. 저도요, 처음에 이거 할 때요, 굉장히 쑥스러웠어요. 저라고 좋았겠어요? 저도 굉장히 쑥스러워가지고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것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그런데 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나는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더 강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고 저희 사무실이 딱 열리면 제가 굉장히 반가운 그리고 굉장히 좋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다 좋아라 해요. 왜 이렇게 시끄러?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러는 사람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전부 다 반가워서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그죠?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죠? 때로는 몸이 약간 불편하신 분들도 오세요. 내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약간 불편하신 분도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실 때는 제가 이렇게 안아드리기도 해요. 이렇게 안아드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제가 하죠. 그러면서 관심도 가져드려요. 어머, 사장님, 어저께 친구분하고 같이 오셨는데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분들이 진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요. 저분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그죠? 신경 쓰고 있구나. 요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줘요. 제가 때로는 우리, 그죠? 뭐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전에 안 보이셨어요. 근데 오후에 보여요. 그럼 어때요? 어머, 개인 선생님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해. 그럼 우리 개인 선생님이 저도요. 이러면서 인사해. 그러면서 우리의 유대 관계가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지는 거예요. 우리 김경수 선생님 오늘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안 해봐. 김경수 선생님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죠. 그러면 우리 김경수 선생님은 어때요? 네. 그죠? 이렇게 인사 하나하나도, 그죠? 우리가 멤버십을 통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런 변화 정도는 편안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꾸시면 좋아요. 말도 막 툭툭거리는 그런 말투, 그죠? 난 그런 거 아니에요. 요런 거, 그죠?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기분이 조금 안 좋으면 말을 좀 줄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죠? 그러면 이제 표정만 웃고 계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데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난 이래서 기분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셀프 이미지 갖춰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편한 대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작할 때는 그죠? 굉장히 편하게 오시잖아요. 굉장히 편하게 오시는데 한 분이 늘고 두 분이 늘고 다섯 분이 늘고 열 분이 늘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이런 것 좀 바뀌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저도요, 10명 늘어나면 바꿀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데 10명 늘어나면 바꾸는 게 아니고요. 10명이 늘어나지 않아요. 바꾸지 않으면 10분이 늘어나질 않아요. 내가 먼저 바꿔야 10분이 늘어나요. 그래서 항상 눈은 따뜻하게, 눈은 그저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려고 자꾸만 그죠? 뭐 눈을 키거나 이러면은 그죠? 상대방이요. 눈으로 내가 만약에 어떤 그저 그 행위를 눈으로 이제 뭐 눈을 흘킨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더 먼저 알아보거든요. 더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눈은 따뜻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입에다가 복을 담아서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저도 요런 것들을 이제 고쳐야 되는데 저도 막 이렇게 아닌 거는 그죠? 그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굉장히 다들 그죠?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셀프 이미지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편하고 그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사장님들이 저를 인사시킬 때 편하게 인사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제가 달라지는 모습,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습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의 습관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때, 그저까지 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제가 또 요즘에 이제 많이 또 이제 하고 있는 게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면서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제 많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카톡.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과거 코로나 이전보다, 그쵸? 이제 밖에 활동보다는 코로나 때 안에서의 활동이 많다 보니까, 그때도 안에서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과 하지 않으면 좀 루즈해지고 굉장히 좀 처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만의 시간을 조금 만들어요. 그래서 아침 9시면 제가 업무를 개시한다. 그래서 만약에 사무실에 미팅을 나갈 때도 9시에서 9시 반에는 나가려고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카톡도 마찬가지예요. 카톡도 9시가 되면 제가 이제 카톡으로 업무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최대한 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카톡으로 업무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카톡을 안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카톡을 제대로 안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이루어지는 카톡은 전부 다 답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체크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은 충분히 하고 뭔가 그죠? 그 카톡을 보면서 그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카톡을 제대로 안 보면 첫 번째 소통이 너무 불편해요. 소통이 너무 불편하고 그 카톡으로 빨리빨리 답이 와야지만 그 다음 일정을 소화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루의 루틴 안에 아침 9시에는 제가 카톡으로 이제 저 나름대로 저 스스로 출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밤 10시까지. 그죠? 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거에 대해서는 다 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함께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때문에 정보가 늦는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제 요즘에는 단체 카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보의 홍수가 있잖아요.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내 파트너가 빨리 알아야 될 거는 빨리빨리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죠? 제가 적당히 이렇게 해서 깔때기의 원리를 접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빠르게 비처럼 쏴야 될 때는 비처럼 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나 자신의 열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이제 많은 이제 노력을 하죠. 나 자신의 열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운동도 제가 이제 하려고 조금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운동은 그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닌데 운동도 조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운동을 하면서 좋은 분들과의 유대 관계를 계속해서 가지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이 미팅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거는 뭐 100% 참석을 원칙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미나 참석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은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세미나에 참석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미팅에 참석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만약에 그건 내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내 파트너는 무엇을 볼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열정이 떨어졌을 때 내 파트너는 열정이 올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열정을 상대방이 전달이 안 되면 상대방의 열정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파트너 사장님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죠? 한 분이라도 있다면 책임을 그죠? 갖는 마음으로 내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석을 하려고 노력하시고요. 내가 파트너가 없어요. 한 분도 안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더군다나 내 열정을 내 스스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곳에 나를 자꾸만 갖다 놓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죠. 거기에 나 스스로 아침에 뭐 15분이든 30분이든 또 책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마음가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시간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은 일을 하려고 보면 굉장히 많이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일을 그죠? 하지 않고 있으면 할 일이 또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시간에 그죠? 내가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이 일은 굉장히 바쁜 일이야.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과 바쁜 일이 있어요. 어디에 계셔야 될까요? 그쵸? 중요한 일에 계셔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어요. 바쁜 일에 계시면, 그죠? 계속해서 바쁜 일이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어, 친구와 만나는 일이 중요할까요? 미팅에 나오는 일이 중요할까요? 제가 괜한 질문을 드렸죠? 미팅에 나오는 일이 중요해요. 거기다가 소비자를 만나는 일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어, 사업자를 만나는 일이 중요할까요? 사업자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스폰서님이나 파트너가 되겠죠. 어떤 일이 중요할까요? 사업자를 만나는 게 더욱더 중요하죠. 거기에 스폰서와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은 스폰서님이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몇 시에 에머랄드 회의할게요 이러면 본인 각자의 소비자 미팅과 아니면 뭐 친구들 간의 미팅 뭐 이런 거에 그냥 본인들이 거기에 스폰서님 저 오늘 약속 있어요. 스폰서님 뭐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 스폰서님 생각과 그 스폰서님의 그죠? 그 관심이 점점 멀어져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사장님들이 아시고, 아, 내 시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사장님들이 인큐텐 사업으로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 사업의 중요한 부분에 그죠? 우선순위를 주셔서 시간 관리를 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어, 사장님, 이제 저희 금정 같은 경우에 이제 5월 11일 날 예를 들어서 이제 DMC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처음 오시는 분이에요. 초보자가 왜 5월 11일 날은요. 전에부터 정해놨어요. 저번 전에부터 뭐 친구들과 뭐 개모임을 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뭐 무슨 모임을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정해놨다고 딱 하면서 그걸 밀어내더라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그죠? 그 친구들하고 정한 거. 우리 인큐텐 미팅은 어때요? 3년 전부터 정해놨어요. 3년 전부터 정해놨는데, 이거 정해놓은 거는 중요하지 않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정해진 모임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중요한 일, 그죠? 내 시간 관리를 하는데 내가 중요한 곳에 시간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내가 스폰서님과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정해진 거에 우선순위를 갖자. 자꾸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후속 조치. 이제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사업을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컨택도 했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후속 조치예요. 후속 조치는 왜 해요? 첫 번째, 후속 조치는 왜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후속 조치는 왜 하냐면, 첫 번째로 파트너의 정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전달한 내 파트너의 파트너가 전달을 했잖아요. 그 파트너가 이 미팅 안에서, 이 사업 안에서 정착을 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후속 조치라는 걸 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비자라면 왜 후속 조치를 해야 될까요? 소비자라면 내가 왜 후속 조치를 해야 되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게 목표잖아요. 건강해지는 게 목표인데 내가 후속 조치를 안 하면 그분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후속 조치를 한다라는 건 사업자들은 우리 사업에 그죠? 정착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소비자라면 우리 제품을 통해서 건강을 찾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후속 조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나 그 소비자나 후속 조치를 할 때는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급하신 분들은 24시간 안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주는 게 좋아요. 만남을 갖는다던가 아니면 전화로 하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조금 그죠? 좀 가마솥형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48시간을 넘기지 않고 만남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 한 48시간 이후가 지나면 가물가물해요. 48시간 이상이 지나면 가물가물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그쵸? 내 이야기가 전달됐을 때 그게 남아 있을 때 그쵸? 후속 조치를 진행을 하면 우리 사장님들이 진행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제품의 후속 조치를 할 때도요. 겁내지 마세요. 제품의 후속 조치를 할 때도 겁내지 마세요. 파트너 사장님이 전화가 오면 막 벌벌 떨어. 소비자가 막 전화가 오면 벌벌 떨어. 왜 전화 왔지? 왜 전화 왔지? 그쵸?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전화를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안에 우리 김경수 사장님이 화면에 보이는데 우리 김경수 사장님이 소비자예요. 소비자인데 김경수 사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어머, 김명수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아주 기분 좋게. 그럼 저분이 만약에 뭐 호전이 나왔다던가 뭐 이렇게 했을 때도요, 화가 났지만 내 목소리를 들으면 화 안 내요. 기분 좋은 목소리를 놓고 화낼 수 있는 간 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분은 그냥 또 밀크시스를 드리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아, 김명수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제 거 뵀는데, 어,
뭐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품은 잘 드시고 계시죠?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만약에 불편한 게 있으면 불편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미심쩍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럼 편안하게 얘기하시고요. 전화로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더라. 그죠? 사장님, 제가 내일 우리 만날 거잖아요. 내일 만나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사장님 궁금하신 거 적어와요, 적어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까르르 웃으면서 웃음과 함께 편안하게 전화가 끊어져요. 그리고, 어머, 사장님,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느껴지면, 어머, 사장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큰 호전 반응이 뭐 그죠? 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오리진을, 많이 먹으라고 해서 많이 먹었더니 내가 지금 설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사장님, 한번 줄여보실래요? 그거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한번 줄여보실래요? 한번 아침, 점심, 저녁 세 포나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두 포만 드셔보세요. 사장님이 이렇게 커큐민 성분을 좀 많이 드시지 않다가 드시기 때문에 장에서 그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같이 놀래가지고 그래요? 어떡해. 막 이렇게 미리 걱정을 해버리면 상대방이 어때요? 진짜 무슨 큰일이 난 줄 알아. 아,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아, 사장님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인큐틴 제품 가지고 호전이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랬어요? 그러면은, 미팅 때 오세요. 저희 스포너님하고 한번 그 차 한잔 마시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봐요. 그러면 확신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끝에는 뭘 얘기해 주냐면 희망을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좋죠. 후속 조치는 그렇게 희망을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사업자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업자도 미팅을 한번 들었어. 요즘에는 이제 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지속적으로 같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줌도 이왕이면 같이 들으면 훨씬 더 좋고 저녁 시간에 같이 듣기가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전 시간에 같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미팅도 함께 그쵸, 하시려고 노력하고 그 미팅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할 때도 미팅 끝나고 나서 그죠? 뭐 그 우리 사장님이 어땠어? 응? 사장님 어땠어? 뭐 특히나 이제 친구랑 같이 오면 친구한테 그렇게 편안하게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질문이 아니에요. 어땠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데요? 그죠? 만약에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데요? 그렇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그냥 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강의 들어보니까 미래가 보이지? 정말 대단하지 않냐?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저렇게 살고 싶어. 나는 그래서 이 사업을 했잖아. 난 그래서 이 사업을 선택했어. 그러면 상대방이 의아해서 이렇게 뭐 쳐다봐. 그죠?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안 아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었으면 좋겠어. 응. 나는 큰 거 바라지 않아. 한 달에 5천만 원만 들어오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저 이 안에서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 너랑 나랑 한번 힘을 합쳐보면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로 상대방이 강의를 듣고 났을 때 내가 뛰는 가슴에 상대방도 함께 뛸 수 있는 그러한 그죠? 후속 조치를 하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자나 소비자나 마찬가지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셔야 돼요. 칭찬은 상대방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해주고요. 굉장히 당당하게 해줘요. 그래서 칭찬을 할 때는 그쵸? 꼬집어서 나이 50이 넘었는데 그쵸? 자꾸 꼬집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미지가 너무 예쁘세요. 이미지가 너무 좋으세요. 음, 눈빛이 참 좋으세요. 아까 들으시는 거 보니까 정말 잘 들으시던데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들어서 부담스럽지 않은 칭찬을 자꾸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에 내가 경청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경청을 한다라는 건 내가 끄덕임을 좀 가지고 네 말을 내가 잘 듣고 있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갈 수 있게끔 그죠? 경청을 하시는 게 좋고요. 거기에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거죠.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편이 돼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뭔가 상대방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인큐텐으로 꼭 성공하려고요.
사장님도 저와 함께 성공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이끌어가는 방향, 성공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파트너를 찾아 내려가고, 그걸 통해서 제품의 소비자를 찾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 소비자에게도 자꾸만 이익을 주려고 노력하셔야 되거든요. 사업자에게도 성공의 희망을 주는데, 소비자도 어때요? 소비자가 왜 소비자예요? 돈을 쓰는 사람이 소비자잖아요. 그 소비자가 너가 쓰고 있는 이, 그쵸? 소비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이 창출이 된다라는 것들을, 그런 이익을 자꾸 주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자가 2대1 미팅을 이제 요구할 때가 참 많아요. 2대1 미팅을 요구할 때가 참 많은데 그 2대1의 성공과 흥패, 그러니까 성공을 하냐 실패를 하냐는 누가 갖고 있다? 초대하시는 분한테 갖고 있어요. 달려 있어요. 스폰서가 아무리 그쵸, 좋은 얘기를 하고 제가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배지를 달고 간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하늘 높이 올려놓으면 대단하대, 맨날. 막 엄청 대단하대. 그죠? 그리고 우리 스폰서는 뭐라 그래요? 저쪽은 대단하다고 했으니까 저하고 이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저에게 이 사업을 안내하는 분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소개가 된다면 상대방은 코가 하늘을 찌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바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폰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할까? 그래서 2대1 미팅을 할 때는 항상 호일레 법칙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홈미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홈미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시고, 홈미팅을 하는데 오늘의 강사님을 프로모션 하셔야 돼요. 프로모션을 하는데 프로모션도 막 너무 막 대단한 사람이고 막 이런 것보다는, 그죠? 그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보험을 하시는 분이 오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좋아요? 아, 오늘 오시는 분도 보험을 하셨어요. 한 10년 정도 보험을 하셨고, 보험도 잘 하셨대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서는 이제는 미래를 잘 열어가시는 분이에요. 아마 이분의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공감대도 많이 되실 거고, 우리 사장님이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죠? 표현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대단하다, 뭐, 막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다, 이런 얘기만 하면 상대방은 공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리더란, 우리 사업은 리더가 이끌어가는 사업이에요. 리더가 이끌어가는 사업인데, 리더란, 그죠? 어떤 분이냐? 목표가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앞에 이마에다가 리더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이마에 리더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요. 리더란 목표가 있는 사람. 내가 이번에 하반기에 스폰서 여행에 우리 팀에 몇 분을 모시고 갈 거냐. 그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예요. 저 사람이 많이 가야, 여행을 많이 가야 내가 좋아. 이거는 리더가 아니고요. 그쵸? 나는 이 사업 안에 인큐테너에서, 그쵸? 행복한 여행을 지금 회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스폰서 여행도 추진이 되고 있다. 이 스폰서 여행에 몇 분과 함께 가면, 몇 분이 행복한 여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이번 달에, 그죠? 우리 그 팀에서 예를 들어서 핀의 목표가 있는 사람, 그죠? 핀의 목표가 있는 사람. 내가 내 인생을, 그죠? 운영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내가 이번 달에 수입의 목표가 있는 사람. 왜 그 수입의 목표를 스폰서가 정해줘야 돼요? 왜 내 수입의 목표가 파트너 때문에 좌지우지 돼야 돼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사업을 운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진행, 내 목표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소중해지시고요. 그분들의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러한 리더십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목표가 있는 분, 저도 사업을 하면서요, 목표가 없는 분을 후원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목표가 있는 분을 후원하기란 너무너무 쉽더라라는 거고요. 거기에 엄마이 스폰서가 주최하고 있는 그런 세미나에 함께,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어야 할 때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어떤 분은요, 자기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저는요, 제가 정말 자부하는 게 뭐냐면, 저도 굉장히 이 사업하면서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저도 선택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요. 내 자신과의 타협이라는 것도 해요. 때로는, 그죠? 내 자신의 어떤 이제 이익이나 이런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부하지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는 저는 저 파트너 사장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내가 있어야 되는 곳에 내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그냥 개인의 기분에 의해서 그죠? 오고 안 오고. 그러면 파트너 사장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있다가 없다가 한 사람을 그죠? 리더로 생각하지 않아요. 리더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리더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따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함께 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내가 먼저 만들지는 말자. 그래서 항상 일관성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책임감이 있어야겠죠. 또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책임감 있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함께 하려고 하지. 내가 저 책임감이 있을 때 회피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를 믿고 우리를 믿고 우리 여기 계신 리더분들을 믿고 함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집중해야 될 때거든요. 지금 인큐텐이 그죠? 업계에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13위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10위는 누가 만들 거예요? 10위 누가 만들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인큐텐이 8위가 되고 7위가 되고 6위가 되고 5위가 되고 다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들의 몫이에요. 우리들의 몫이고요. 우리 인큐텐이 5위가 되고 4위가 되고 3위가 되면요. 누가 좋은 줄 아세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타이밍이, 이 시기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란 집중할 때 집중하는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남들이 다 집중해갖고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삐죽삐죽삐죽 이렇게 올라오면 그게 리더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함께 할 때 힘을 모을 수 있는 함께 힘을 쓸 때 그죠? 내 힘이 보태질 수 있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리더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매너가 있는 사람이죠. 매너가 있는 사람. 저희도 그죠? 우리가 1대1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의 멤버십이 모여서 하나의 시장이 만들어지는 게 우리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매너를 갖추려고 노력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매너를 갖추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사장님들의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계속해서 그죠?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줌에서 이렇게 S&P를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제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를 발판으로 이렇게 S&P를 진행을 했고요. 우리는 마지막에 지혜롭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큰 부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오늘 중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